문제는 이러한 볼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화려하기만 한 치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공 연놈들의 보면 볼수록 정이 뚝 떨어지는 이기주의적 로맨스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오늘의 리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솔직 후기입니다. 빠꾸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 거장의 귀환, 고전의 부활 이라는 수식어가 동시에 성립되는 영화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레디 플레이어 원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가 선택한 이 영화의 원작 뮤지컬이 무려 1957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호기심이 뇌리를 빡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왜 하필이면 스필버그라는 거장이 4년 만에 복귀작으로 무려 65년이나 지난 고전 뮤지컬의 리메이크를 선택했냐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등짝을 후려갈기는 우리 어머니의 맴매보다 빠른 속도로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빙의에서 온갖 뇌피셜을 후려갈길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직접 썰을 다 풀어놔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visions between unlike-minded people is as old as time itself. And the divisions between the Sharks and the Jets in 1957 sadly made the story of those racial divides more relevant to today's audience than perhaps it even was in 1957. 예컨대 인종과 출신 성분이라는 시답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박터지게 땅 따먹기나 해대고 있는 65년 전의 제트파 샤크파 놈들이나,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헐뜯으며 이젠 심지어 성별끼리도 갈라져서 한남 X이니 김치니 천박한 날 하나 주고받으면서 서로 악착같이 물어뜯어대고 있는 65년 이후의 우리들이나 딱히 다를 것도 없으니, 그 꼬라지가 얼마나 보기에 흉하고 그 시답다는 혐오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두 눈으로 보고 제발 알아먹으라는 거죠. 당장 이 영화만 해도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중동 국가에서 상영 자체를 금지당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걸 보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도 얼마나 시의적절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 자체의 시의성과는 별개로 과연 이 영화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남는다. 나는 앞서 이 영화에 대해 거장의 귀환이니 고전의 부활이니 거창한 말을 쓰긴 했지만, 관객의 입장에선 사실 거장이 귀환해서 고전을 부활시키거나 말거나 딱히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수십 년 전의 과거와 동등한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뮤지컬로서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영화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시대적 분위기를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대부분의 야외 시퀀스를 로케이션으로 해결하고, 촬영 또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진행하는 등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어우러져 재현된 1950년대 뉴욕의 풍경은 그곳이 차별과 혐오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한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또한 그 공간 안에서 캐릭터 하나하나에 맞춰 철저하게 배치된 미술과 자로잰 것 마냥 칼같이 맞아떨어지는 군무의 향연은 다소 과잉이라 느껴지는 롱테이크 촬영 탓에 종종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것과, 겨울왕국의 레리꼬나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처럼 대표곡이라 할 만큼 임팩트 있는 타이틀 넘버가 없다는 아쉬움을 제외한다면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볼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화려하기만 한 치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공 연놈들의 보면 볼수록 정이 뚝 떨어지는 이기주의적 로맨스 때문이다. 이 둘의 관계는 원작 뮤지컬의 원형이기도 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인데, 문제는 1597년에 발표된 희곡 속의 로맨스, 그러니까 첫눈에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아버린 원수 집안의 두 남녀가 겨우 춤 한번 같이 추고 데이트 한번 했다고 만난 지 겨우 이틀 만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에 빠져서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 무엇보다 사랑이 최고라고 부르짖는 그따위 무지성 로맨스를 반감없이 받아들이기엔 21세기 관객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반감은 남자 주인공 토니가 제트파와 샤크파가 벌이는 영역 쟁탈전에 휘말리는 바람에 여자 주인공 마리아의 오빠이자 샤크파의 우두머리인 베르나르도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후 뻔뻔하게도 그녀를 다시 찾아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극에 달해버리는데, 아니 씨발 얘는 머릿속이 대체 어떻게 되먹었길래 아무리 우발적인 사고니 뭐니 해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지 오빠 배때기에 칼집을 놓고 온 남자를 3분도 안 돼서 용서하고 세수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소름이 돋는데 그 와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는 오빠의 여자친구 앞에서 언니가 이해해줘. 나는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정신나간 쌉소리를 감미롭게 짓거려대는 꼬라지를 볼 때는 흡사 공포영화를 보는 것만 같은 아찔함까지 느껴졌다. 이 장면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 뒤로 이어진 뮤지컬 장면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토니가 총에 맞아 죽어 있었고 그 비극 앞에 드디어 반성이란 걸 하게 된 제트파와 샤크파가 마리아와 함께 그의 시신을 숙연하게 옮겨나가고 있더라. 이 장면 자체는 충분히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모든 걸 바쳤던 순수한 청년이 이 사회에 뿌리내린 혐오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고, 이러한 사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현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뿐이라는 것을 멋지게 시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장면의 중심에서 가장 애절하게 빛나야 했을 두 남녀 주인공에게 이미 정남이가 뚝 떨어져 있던 나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둘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 로맨스 영화인데 로맨스가 가장 꼴보기 싫은 로맨스 영화라니. 아무리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곤 하지만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좀 더 과감한 각색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의문을 떨칠 수 없는 이 영화에 대한 결론. 만듦새는 명품인데 알맹이가 좀 상했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할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